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또 실수 속에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 우리 블록 타임제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끼리 이번 시간에 우리 뭐 이용한다 했죠? 그래요. 계산기 이용해서 우리가 또 즐겁게 서로 모든 별로 토의해 보며 수업하도록 해요. 자, 우리 먼저 생각 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여기 칠판 한번 볼까요? 오른쪽이 보이나요? 네, 여기에 우리 이 내용 어디에서 많이 봤던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이죠? 맞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봤을 때 보았던 그림 같아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위에서 이 사각형 아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요. P의 넓이와 Q의 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사각형 아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넓이 이 아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은영이가 선생님 이 정사각형 아래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저는 x로 두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은영이가 한 번씩 이야기해 줄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처럼 표현이 되니까 x의 제곱이 2가 돼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다음요, 선생님 x가 양수니까 x는 2의 제곱근이라서 루트 2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은영이가 우리가 배운 근호를 이용해서 x를 잘 구해 주었네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루트 2는 과연 정수일까요? 정수 아니에요 라고 다들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정수가 아닌지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에 대해서 뭐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 줄까요? 네, 여기 형주. 우리 형주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주가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A와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게 되면 제곱근 또한 작게 된다라는 것을 형주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주가 아주 배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 사실을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루트 2가 대략 저번에 계산해봤으면 이 중학교 2학년 때 계산을 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1.414 이어지는 소수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니까 1의 제곱보다는 큰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정수는요, 그래요, 2의 제곱보다는 작음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배운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게 된다면 근호를 취해서 다음처럼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1 다음에 나오는 정수는 2니까 이 루트 2라는 것은 정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 2라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끝이 아니라 과연 이 루트 2라는 수가 어디에 가까워질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수를 소수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탐구 숲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숙수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모든별로 계산기 다들 잘 가지고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계산기 잘 가지고 작동은 잘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모든별로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처럼 선생님이 이 루트 2라는 수는 1과 2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그러면은 1.4라는 수를 1.4라는 수의 제곱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1.4를 두 번 곱하면 돼. 1.4 곱하기 1.4를 하면 돼요. 했더니 몇이 나오나요? 1.96이 나옴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5의 제곱도 한번 구해봅시다. 2.25가 나온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이 두 수를 왜 물어보았냐면 우리가 루트 2라는 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수일지 한번 소수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4의 제곱보다는 크고 1.5의 제곱보다는 2가 작음을 알 수 있으니까 방금 한 대로 우리가 근호를 취해줘서 다음처럼 루트 2의 범위를 조금 더 좁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쭉쭉쭉쭉 루트 2가 어느 수에 더 가까워질지 계산기를 통해서 소수점 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별로 해보고 루트 2가 어떤 수일 것 같다 추측해보는 시간 선생님이 5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라는 수를 한번 추측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 여기 앞에 이모듭이 방금 계산한 데까지는 아까 잘 따라왔었는데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아, 선생님 저 다음에 어떻게 수가 많은데 어떤 수를 제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4와 1.5 사이에 루트 2가 있음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1.41의 제곱부터 1.49의 제곱까지 한번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2에 가까운 수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세 자리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모둠별로 시간 5분 정도 줬었는데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나요? 다섯 번째 자리까지도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오모둠이 한번 발표해 주세요. 오모둠이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저희가 이어서 1.41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1.9881이 나오고 1.42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2.0164가 나와서 2가 이 사이에 있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2라는 수는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오모둠이 또 이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도 찾아보았는데 1.414의 제곱보다는 크고 1.415의 제곱보다는 작게 되어서 루트 2의 범위를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도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오모둠이 잘 해주었는데 이 절차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 루트 2는 소수인데 어떤 소수일 것 같나요? 그렇죠. 무한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는 1.4 1, 4, 2, 1,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소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준 대로 실제로 이 루트 2라는 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루트 2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 목표 보면은 무엇의 개념을 이해한다 되어 있나요? 그렇죠.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의 반대말 뭐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유리수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수는 뭔가 유리수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줄까요?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었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네, 뒤에 있는 지연이가 선생님,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로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지연이가 아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사실인데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루트 2를 다시 볼까요?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는 순환소수도 아니고 유한소수도 아니니까, 즉 루트 2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의 범위에서는 루트 2라는 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우리는 앞으로 무리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이 말은 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냐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데, 여러분들 무한소수는 둘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되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른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의 예시 이거 말고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었죠? 그래요, 원주율 얘기해 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무리수의 예시로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해 준 원주율 파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또한 선생님 이런 소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소수 무한소수인가요? 그렇죠. 이 소수 순환소수인가요? 맞아요. 이 소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소수도 무리수의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리수의 개념에 대해 배워봤고, 또 소수와 실수의 분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어떤 거였죠? 그래요. 실생활에서 무리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아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TV 화면 보게 되면 A4 용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A4 용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는 함께 숙숙 시간으로 이어서 모든 별로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었을 때와 반으로 접기 이전에 모양이 닮도록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반으로 접은 모양도 닮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 닮음이 성립한다면 어떤 사실이 성립하죠? 그래요. 두 사각형이 닮음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닮음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를 한번 표현해 보기 이전에 먼저 사각형 AP, CD와 닮은 도형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좋아요. 사각형 DEFC가
닮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ABCD에서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가 사각형 DEFC에서도 다음처럼 되어서 우리가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다음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x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은영이가 구해준 답과 똑같은 x는 루트 2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도 사실 무리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간단하게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 1대2로 정하면 되지 않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1대 루트 2로 변의 길이의 비를 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별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발견했었죠? 그렇죠. 닮음으로 발견했었으니까 왜 반으로 접어도 닮음인 모양이 되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모든 별로 토의해볼 시간 선생님이 5분 정도 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A4 용지 이면이 있으니까 한번 활동지를 반으로 접어보기도 하고 다시 펴보기도 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산모듬이 저희 모듬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산모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A0에서 A1을 만들려고 할 때 반으로 접게 되면 반으로 자르게 되면 A1 두 장이 생기니까 선생님 버리는 종이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닮음으로 만들게 되면 버리는 부분이 없어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산모듬이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닮음으로 만들게 되면 다음처럼 산모듬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이렇게 유용하게 무리수가 유용하게 우리의 A4 용지 속에도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림 중에 모나리자 그림 알고 있나요? 그렇죠. 모나리자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나리자 그림에도 여러분들이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이 1대 루트 2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무리수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무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았어요.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고 또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가 되겠다. 반대말로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가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면서 무리수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구나 유용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가 각자 모든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또 자신의 의견을 무언가 또 신기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본인이 모든 활동에 있어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동료 평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